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용의 건강복지 라디오 함께하죠. 자, 오늘도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이 시간만은 여러분들이 청정 속으로 자연 속으로 떠나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도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의 박찬호 책임연구원과 함께 자연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저는 감기 때문에 네네. 그 인간인 관계로 계절과 계절이 바뀔 때 이 감기 그렇죠. 고생을 좀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곤충이나 생물들은 감기가 없겠죠. 우선은 곤충은 어떨지 모르겠고요. 보통 포유류 같은 다른 동물들은 네네. 저희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새들도 그렇고 저희 멧돼지들도 그렇고요. 네. 그 우리는 뭐 기침도 하고 이렇게 네. 목이 변할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증세들이 있는데 네. 포유류나 이 그 친구들도 친구들은 감기 바이러스는 거의 비슷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저희처럼 똑같이 열나고 오한 들고 오호. 기침하고 콧물 나고요. 자, 우리는 약이라도 먹는데 그들은 그냥 자연 치유로 낫겠죠. 그렇죠. 면역력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고 가끔가다 어떤 생물들은 자기한테 몸에 맞는 그 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식물들을 뜯어먹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벌써 네. 이제 나름 터득을 한 거네요. 행동으로 이제 경험으로 익숙한 거죠. 네, 우리도 아마 지금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비슷한 맞습니다. 형태로 우리도 뭐 풀 뜯어먹고 옛 선조들이 그렇게 네, 해서 네,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뭐 어떤 식물이 어디에 좋다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겠죠. 그러면 예. 자,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치유의 시간, 또 청정으로 가는 자연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나무와 꽃, 풀벌레를 보는 연구원님은 누구보다도 좀 더 계절에 대한 느낌이 빠를 것 같아요. 예, 좀 제가 아는 게 좀 있어서 그런지 요즘 같은 계절처럼 환절기처럼 바뀌면 안 들렸던 소리가 들리고요. 네. 그럼 벌써 얘네들이 찾아왔나라고 해서 계절을 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아니고요. 지난주에 오셔서 네네. 우리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제 매미 소리가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매미 소리도 다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느 저거는 정도는 무슨 매미인데? 구분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을 알리는 전령사는 누가 뭐래도 뭐니 해도 네. 귀뚜라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네. 귀뚜라미 소리도 구별을 하시나요? 종류별로? 이제 완전히 정확하게 많이 구분하진 않지만요. 네네. 그래도 얘네들이 다른 종류가 있구나라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한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여러 마리가, 종류가 지금 있구나. 뭐 이 네. 정도는. 네. 이야, 참 대단합니다. 저희는 그냥 다 똑같이 알고 있거든요. 창문 뜸에서 찌리리리리 하는 요 소리가 거의 그렇죠. 같은 소리로 네. 느끼고 있는데 그 전문가는 다르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차이가 있고 이제 구별이 되다 보면 네. 그게 또 재미있습니다. 네, 그런 재미가 솔솔 좀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이제 가을의 전령사라고 하는 그 귀뚜라미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오늘 소개할 친구들은 반전이에요. 네. 사실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한여름에 무더위가 남아있는 아직 그 늦여름이잖아요. 네, 완전히 가을로는 안 들어간. 근데 이 햇볕이 따뜻하고 아직 여름 더위가 있을 때 예. 우는 귀뚜라미입니다. 사실은 여름철에 우는 귀뚜라미를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매미가 우는 철에 같이 귀뚜라미가 우는. 울습니다. 네. 근데 소리가 좀 매미 소리에 묻혀서 오히려 귀뚜라미 소리가 적지 않을까요? 우선 매미는 한낮에 우는 특성이 있고요. 도시에 있는 매미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이 풀벌레들은 귀뚜라미들은 조금 서늘해질 때 우리가 노을이 지거나 저녁 무렵 때 웁니다. 이제 요 소리를 들으시면 내가 걸을 때, 내가 공원에서 산책할 때 들었던 소리가 이 소리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뒤집어 얘기를 하면 귀뚜라미가 울 때쯤 되면 심란해져요. 그렇죠. 계절이 바뀌는구나. 또 1년이 지나는구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네.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느낌이 옵니다. 네, 대부분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귀뚜라미도 종류가 많습니까? 귀뚜라미 종류도 많죠. 예, 전 세계적으로는 한 300여 종 이상이 되고요. 네. 예, 우리나라에만 해도 보통 한 10몇 종이 넘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열몇 종이 네. 남북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분포를 하고요. 특별히 이제 추운 쪽에 좀
러시아 쪽이나 중국 북부 쪽으로 이제 우리나라 북한 쪽으로 같이 분포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그 친구들은 한 좀 적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제주도부터 백두산까지 분포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추위나 기후에 따라서 네. 그들이 조금씩 바뀌는군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우리도 뭐 남부 지방에 사시는 분들, 중부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곤충들도 좀 더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친구들, 추위에 강해서 넓게 분포하는 친구들 이렇게 나뉩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겠죠, 아무래도. 어, 더위와 추위를 이겨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다르고요. 이 친구들이 먹는 습성이나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각기 모양이 다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귀뚜라미 중에 어떤 귀뚜라미를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저희 귀뚜라미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을철이고 좀 갈색이고 귀뚤귀뚤 우는 네.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소리를 들으시면 아 이게 정말 귀뚜라미일까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귀뚜라미답지 않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네. 귀뚜라미 네, 메뚜기 같이 느낄 그렇죠. 수도 있을 네. 텐데요. 그럼? 얼핏 보시면 메뚜기나 여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보통 여치라고 많이 이제 오해하시고 사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은 초록색 귀뚜라미입니다. 그럼 이름도 초록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먼저 소개시켜 드릴 분은 네. 친구는 이제 청솔 귀뚜라미예요. 청솔 귀뚜라미. 네. 우선 소리를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솔 귀뚜라미. 굉장히 소리가 크군요. 이 주파수가 굉장히 높으네요. 굉장히 높고 굉장히 방울을 굴리는 듯한 네, 리듬이죠. 네. 그래서 귀뚜라미하고는 굉장히 다른 파장을 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름부터 오는 친구들이라서 지금 한 여름에 이제 좀 서늘해지는 저녁 무렵에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고 지금까지도 아직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뚜라미라는 생각을 못 하겠네요. 그렇죠. 저도 지금 귀뚜라미라는 생각을 안 했고 이게 무슨 매미의 일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와닿거든요. 얼핏 들으면 방울벌레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친구들은 좀 더 서늘해졌을 때 지금 나오는 친구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지금 들은 청솔 귀뚜라미입니까 이게? 네. 뭐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뚜라미하고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갈색 귀뚜라미가 아니라 초록색 귀뚜라미고요. 초록색이다. 이 초록색인 이유가 나뭇잎에 주로 붙어 있어요.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귀뚜라미는 바닥에서 대부분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잡아먹는 조그만 곤충들이나 작은 다른 먹이들이 대부분 땅바닥에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땅바닥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들은 나무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럼 나무까지는 기어 올라갑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 날개도 있어서요. 네. 잘 납니다. 아, 귀뚜라미, 네. 청솔 귀뚜라미. 네. 보통 귀뚜라미는 점프를 잘하기 때문에 네. 정말로 다리가 잘 발달돼 있는데 이 친구들은 날개도 잘해요. 날기도 하면서 점프력도 좋은 네. 굉장히 독특한 친구인데 이 울음소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네. 소리를. 네. 울음소리도 굉장히 그 고음으로 네. 멀리 퍼져나가는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청솔 귀뚜라미였습니다. 네. 나뭇잎을 먹기 때문에 초록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서 보호색. 보호색처럼 네.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록색을 띠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날아다니지 못하는 땅에 있는 친구들은 땅의 갈색이잖아요. 낙엽이나 이런 거의 색깔과 비슷하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먹이도 그런 비슷한 걸 그렇죠. 먹고. 네. 자, 아무튼 그 먹이나 살고 있는 곳의 환경 이런 것으로 이 곤충들은 나름대로 그렇죠. 생존에 대한 네. 지혜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얼굴이 그래서 이 땅 색깔이에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귀뚜라미를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 친구는 정말로 직관적으로 이름을 붙인 친구 중에 하나예요. 네네. 예, 꼬리가 길고요. 날개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폭날개 긴꼬리라는 귀뚜라미입니다. 네, 날개의 폭이 길고 폭이 넓고 폭이 넓고 그리고 꼬리가 깁니다. 네. 그러면 생긴 게 거의 일종은- 여치라고 보세요. 네, 예, 네, 네. 여치처럼 보이셔서 그런데
귀뚜라미다. 귀뚜라미입니다. 자, 네. 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죠. 아, 요거 많이 들어본 소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네. 귀에 익숙한 소리네요. 네. 주로 지금도 계속 들리는 소리 중에 하나고요. 이 네. 소리가 점점 약해질 때 귀뚜라미 소리가 강하게 들려요. 아유, 자, 심란한 생각도 들고 이제 추워지겠구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이제 들고. 가을이다. 벌써 이제 1년에 한 4분의 3이 지나갔네. 네, 이런 네. 거죠. 이제 요 소리보다 약간 작은 듯하면서 삐리리하게 우는 네. 그런 귀뚜라미도 있던데요. 그렇죠. 귀뚜라미 종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약 이제 10종에서 한 20종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귀뚜라미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늦게 우는 여치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친구들까지 소리까지 다 합하면 정말로 많은 소리가 저희한테 이제 들리는 계절이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구별을 못 하겠네요. 전문가들은 이게 여치고 이게 귀뚜라미고 뭐 이 네. 정도는 구분을 하실 텐데. 이 소리가 어떤 곤충의 소리인지는 구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용하게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소리가 구별돼서 맞아요. 들릴 수 있어요. 높고 낮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넓게 퍼지는 네, 친구도 있고 길게 하는 네, 친구들, 네, 네. 짧게 맞아요. 우는 친구들, 그리고 맑은 소리, 그다음에 맞아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다 있습니다. 그 곤충들의 이름이 다 다른 겁니까? 그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리도 다르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생존 전략이거든요. 음. 예, 그렇게 울음으로써 자신의 이제 구애 활동, 그러니까 수컷들이 대부분 다 울음소리를 내기 때문에 네. 암컷을 유인하는 소리나 아니면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는 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 종마다 가장 독특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네요. 우리가 그냥 그동안 이 곤충들의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네. 다 이해를 하고 생각해보고 들어보니 네, 그들도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생존 경쟁을 그렇죠. 하고 있는 거구나. 네, 그리고 그들도 지금 이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네. 누군가에게 구애를 하고 네. 결국 그 짝짓기를 못하는 곤충도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쟁에서 지면은 자기네들은 짝짓기를 못하는 네, 케이스가 그러면 나오고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도태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생명이 끝나는 거는. 그렇죠. 와, 네. 이거 완전히 인간 정말로 생활인데요. 치열한 소리이기도 해요. 네네. 생물의 소리가 치열하죠. 그냥 아름답게만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군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그들의 생존에 목적이 있는 소리였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매미가 나뭇잎에 기생을 하면서 그 높은 곳에서 귀뚜라미가 운다. 매미도 네. 아닌데 그렇죠.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좀 네, 동떨어지는. 완전히 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되고요. 예, 예. 사실 우리의 이제 고정관념을 조금 깰 수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매번 귀뚜라미는 가을이다 하지만 여름에 우는 친구들도 있고 갈색이 아니고 초록색이다. 네. 그리고 여름에 만날 수 있고 이 친구들은 여름에만 우는 귀뚜라미구나라는 걸 새롭게 아실 수 있죠. 근데 조금 추울 때도 사실 보면 귀뚜라미 비슷한 소리가 나긴 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귀뚜라미일 것이다? 아니다? 같은 소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이나 이런 쪽 도시 쪽은 네, 네. 아직까지 열 기운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좀 오랫동안 적응을 해요. 근데 이제 야외로 나가거나 뭐 전원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확실하게 밤이나 아침이 서늘하잖아요. 네, 네. 이때는 이 친구들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날씨가 추워지면 생도 마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친구들은 좀 일찍 나와서 좀 일찍 들어가는 친구들이고요. 이제 네, 귀뚜라미는 좀 추울 때 나와서 좀 더 오래 있다가 들어가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절의 변화와 너무나 이게 참 그렇죠. 맞아 떨어지는 네, 곤충들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길어봐야 한 11월까지만 들리겠네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가을철 정말로 정통파 귀뚜라미 소리는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따뜻하니까 네, 주차장에는 12월까지도 버티는 친구들이 있고요. 정통파 귀뚜라미. 그렇죠. 그럼 오늘은 정통파 이 귀뚜라미 친구들은 소리를 조금 독립영화 준비하는- 같은 친구들이에요. 네네. 예, 보통 주류인 귀뚜라미 가을철에 막 붐비는 시기를 자기네들이 벗어나서 네. 여름이라는 전략을 자기네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조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독립영화 같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생존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렇죠. 미리 네, 둥지를
켜고 네. 생활을 하고 자기 생을 마치고 애벌레로 그냥 그렇죠. 먼저 이제 알을 다 산란을 해놓고 이 친구들이 이제 겨울을 나고 아. 내년 봄 지나서 여름에 이제 따뜻해지면 빨리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계절별로도 본인의 생존 전략에 의해서 미리 네. 나오고 한창 때 네. 정말 귀뚜라미 철에 또 네. 나오는 친구도 있고 그렇죠. 또 약간 추울 때를 택하는 네. 이렇게 세 종류의 부류로 네. 귀뚜라미들도 생존 그렇죠. 전략을 서로 서로 짜는군요. 비껴가면서 서로 이제 경쟁을 또 피하기도 하고 서로의 영역들을 서로의 시간들을 이제 누리는 거죠. 오늘 그럼 들려주신 매미는 일단 계절을 조금은 앞서갔던 귀뚜라미 소리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그럼 정통 아까 말씀하신 네. 제철에 들리는 제철의 귀뚜라미 소리는 들으시면 아 정말 귀뚜라미구나 아, 가을이구나 네, 서늘해졌다라는 네. 걸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 또 준비해 주시겠네요. 그렇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새로운 계절을 알려주는 귀뚜라미, 이 귀뚜라미 소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자연이나 동물이나 생물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인생의 이야기나 같다. 맞습니다.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네. 우리 박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들이 언제 나온다, 언제 들어간다는 저희 생하고 삶의 일생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뭐 반 100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네. 생애 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년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짧은 1년 동안에 그 모든 거를 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들이나 나타나는 제 때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아, 그게 비슷하구나 이제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곤충들이 결코 무서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죽여서는 또 안 될 것 같네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이 친구들이 사실은 해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대부분 다 좋은 친구들입니다. 네, 네, 네. 그런 친구들은 저희들이 좀 보호도 해야 되고 사실 최근에는 청솔 귀뚜라미나 이 폭날개 긴꼬리 같은 경우에는 사육도 하세요. 네. 소리가 이쁘다 보니까 예. 사육통에 저희들 예전에 사육통에 이제 메뚜기나 여치 사육하듯이 맞아요. 예, 그 이 친구들을 사육하면서 소리를 즐기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자, 이 인간의 인생사와 이 곤충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로 네. 이 귀뚜라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어떻게 한 말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갖고 네. 서로 이제 경쟁을 피해서 자기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저희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우는 소리가 우리한테는 감성을 얼마만큼 주는지 좀 감사해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귀뚜라미는 사실 뭐 노래 가사나 시의 그렇죠. 한 구절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나이덕님의 그 귀뚜라미, 그 안치환님이 이제 네. 곡을 붙여서 네. 부르신 그 귀뚜라미 노래가 제일 유명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귀뚜라미는 굉장히 호의적인 곤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 귀뚜라미 소리 시끄럽다고 하지 마시고 사랑을 좀 베풀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제는 좀 즐기시는 소리로 네, 예, 네. 반겨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의 박찬호 책임연구원과 함께 가을의 전령사, 가을을 앞당겨주고 있는 귀뚜라미 얘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하고 신기한 곤충의 세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